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백현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시행사업자 대표를 만났습니다. 백현동 시행사업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이번엔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백현동에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후보님, 일단 제가 팩트 확인을 질문을 하고 일을 있으니까 하실 때 너무 이거 허위 다 사실이 확인한 많아요. 겁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권성동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될 것 같아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동의 혐의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받은 제보로 지금 취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권성동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해외 대외경제협력 차관을 빼돌리는데, 예를 들면 캄보디아랄지 인도네시아랄지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그 돈을, 차관이란 것은 사실은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돈을 내보낸 다음에 그 나라 정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짜고 그 돈을 빼돌려서 조세 도피처나 제3국에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백현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에 개발 특혜를 주고 이재명이 거액의 대가를 받았다라는 게, 이와 함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성남시가 자연 녹지였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올려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백현동의 시행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시행사업자가 이재명 측 인사들에게 거액의 대가를 줬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그 시행사업자 대표를 만났습니다.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어떠한 제보를 받고 만났냐면, 백현동 시행사업자가 권성동을 만나서 검찰 수사 무마나 자기 혐의를 축소하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백현동 사건에 이 정바울 대표가 증인 출석을 하고 법정을 나갈 때 제가 물어봤죠. 권성동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권성동에게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권성동을 만난 사실이 있다. 청탁의 대가로 뭘 줬느냐? 권성동에 대해서 당신 시행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쪼개기 후원금을 한 게 아니냐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자 인정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쪼개기 후원금 실태나 정황을 파악하고 시행사로 직접 가서 현장 조사까지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사건이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대장동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50억 클럽의 멤버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 관계자들이죠. 민주당은 거의 없었고 아예 없었죠. 그런 것듯이 백현동 사건 또한 어이없게도 윤석열 정권에서 권성동이 접근해서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일종의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뉴스타파 사직하고 하면서 따로 보도를 하진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대표 외에도 시행사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청관이 현장 조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사건은 어디 갔냐는 거죠.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회가 된다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특검 관계자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취재한 자료 그리고 녹취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재판을 받고 있고 이달 27일에 또 재판을 가는데요. 근데 저와 민주당 관계자 한 분, 그리고 허재영 기자가 같이 재판을 받는데,
이 3명의 피고인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저는 법정에서 허재영 기자도 처음 봤고 그 민주당 관계했던 그 변호사분도 처음 본 거예요. 그 송평수 변호사란 분은 아예 제가 알지도 못한 분이고 허 기자에 대해서 저도 이름 정도는 알았지만 전화를 한다거나 만난다거나 한 사실이 없는데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봉지욱과 허재현이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2022년에 서로 취재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 공동 기획하고 실행했다. 요게 이제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허재현과 제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사 과정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억지로 묶어서 기소를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 있는 저나 허재영 기자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법정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 참 이렇게도 영장이 발부가 되고 수사가 되는구나. 제가 이제 당사자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의 사건을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백현동이나 뭐 대장동이나 성남 FC나 한 대여섯 가지의 혐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검사 한 100명, 한 개 검찰청을 자체를 동원해서 이재명만 수사를 한 거잖아요. 누구보다 아마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염원이나 의지에 대해서는 강할 겁니다.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작 수사라고 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남욱이나 유동규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건의 관계자들을 이용해서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고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는데 그 주는 과정이 1년 동안 대여섯 번에 나눠서 분납을 해서 주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평양을 한번 가려고 했다거나 갔거나 아니면 갈 뻔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사건에서 사건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검찰은 쌍방울 그룹 횡령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그 쌍방울 관계자 고위 임원들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검찰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저도 느꼈다. 변호사비 대납이 증거가 없으니까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가는 것을 자기도 느꼈다라는 점.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임원들이 거기서 쌍방울 임원회의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 수시로 갔던 임원의 증언이고 무슨 뭐 연호회 술판이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검찰청에서 이렇게까지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단 한 번의 처벌을 받은 검사도 없고 심지어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와 증거 조작 사실이 확인됐고 유 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를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조작한 증거들이 드러나서 유우성 씨가 무죄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작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우성에 대한 악감정으로 유우성을 또 불법으로 북한에 갔다 온 죄가 있다라고 다른 별건의 기소를 했던 것은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하면서 이거는 검사가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동환 검사인가요? 그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가 잘못한 건 맞는데 공소권을 남용한 게 맞아. 근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이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목적으로 이 수사 내용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기소하라는 내가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는 이유는 그거겠죠. 수사했던 사람과 기소했던 사람이 다르면 기소하는 입장에선 얘가 조작 수사를 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조작한 수사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면 내가 재판이 질 텐데 들어가지 않겠죠. 너무도 이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지금 국민 찬성 여론이 80%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명령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방향으로 가면 되고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상황에서 재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수사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